애견 미용실을 운영하실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부터가 중요하겠죠. 일을 하실 때에 독립적으로 구획이 될 수 있는 칸막이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고, 또한 애견 미용사 분께서 휴게하시면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또한 있는 편이 좋으실 거예요. 하루에 반 이상을 거기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 미용과 여러 가지 일을 겸하여서 시간을 보내셔야 할 텐데, 면적이 정말 적은 곳이라서 그럴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참 힘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외에도 부가적인 요소로는 인포데스크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열장, 간식과 사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놓을 수 있는 곳이 면적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은 면적에 여러 가지 것들을 빽빽하게 놓고자 그렇게 알차게 구성을 하시는 그런 생각도 좋으시지만, 그렇게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에 자칫 공간이 너무 빽빽해 보여서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 입지가 좋아서 그곳에 꼭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못해도 7평 이상 정도는 되는 공간에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애견 미용실의 구조는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의 타입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창업하시려고 하는 그 애견 미용실 점을 하려고 하는 그곳에 그 근처에 스터디 카페나 그런 소리에 민감한 업종이 있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공사를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 대각선으로 2m 정도 되는 거리에 스터디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스터디 카페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소리 때문에 그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경찰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시청의 민원과의 직원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정말 난항을 겪은 적이 많아요. 사전에 먼저 그런 업종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반려견의 그런 소음이 걱정이 돼서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까요? 가장 인테리어에서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방음 공사가 되겠죠. 방음 공사는 정말 표준대로 공사를 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공법 중 하나예요. 그리고 금액뿐만 아니라 면적을 차지하는 자재량도 상당해서 안 그래도 적은 평수가 더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방음 공사를 할 수 없다면 소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벽체 속에 그라스 울이라고 하는 유리 섬유제를 넣는 거예요. 이 유리 섬유제는 가격이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할 때 정말 필요한 벽체 속에다가 그라스 울을 넣어서 차음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놔도 소리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만 있다면 참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애견 미용실에서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곳은 바로 바닥인데요. 일반적으로 상가 공사를 할 때 바닥 많이 쓰이는 자재는 마루, 타일, 데코 타일, 그다음에 콩자갈, 여러 가지 다른 마감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강아지들이 많이 뛰어다니다가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다친다거나, 아니면 미끄러져서 정말 그런 부상을 당한다거나, 혹은 소변을 이렇게 봐서 바닥 마감재 사이사이로 소변이 침투해서 청소가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정말 좀 골치가 아프겠죠. 데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음새 사이로 잘 스며들 수 있어요. 인테리어 바닥 마감재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편에 속하지만 애견 미용실에 쓰이는 자재로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즘에 애견 미용실에서 많이 바닥 시공을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타일과 혹은 에폭시 코팅 마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타일도 논슬립 타일이라고 하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딱딱해요. 에폭시 바닥이라고 해서 딱딱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감 자체가 타일보다는 에폭시 마감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간판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면 좋은데요. 사실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하면서 간판을 먼저 달게 되면 홍보 효과도 이룰 수 있고 좋은 부분이 참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간판에 대한 디자인과 그리고 간판 업체와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간판 제작 기간,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참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가게 전면에 이제 큰 현수막을 제작을 하셔서 어떤 업종이 입점을 할 건지 이제 그 입점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프린팅해서 이렇게 달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화재 감지기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주상복합 건물이 특수한 감지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0층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인 경우에 이제 아날로그 화재 감지기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화재 감지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감지기는 몇만 원이면은 다 새로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아날로그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한 대만 증설을 하게 되더라도 건물에 따라서 어떤 곳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주분도 그리고 심지어 인테리어 업체들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간을 구획을 하여야 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보시고 또한 금액적으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알 수 없고 또 놓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와 또 같이 실측을 해보시면서 상가를 면밀히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잘 되는 상가의 경우에는 입지가 가장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입지와 상권이 좋은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입지가 그 해당 업종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는 곳인지 그게 면밀히 파악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엔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이 많이 갈 수 있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야겠죠. 애견 미용실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애견 미용실과 맞지 않는 어두컴컴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나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마감이 되어 있는 인테리어라고 한다면 사실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발길을 한 번쯤은 옮길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입지와 그 인테리어는 같이 함께 병행하여서 좋은 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